18. 바그라지온 공작은 아군 우익의 최고 지점으로 나오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기서는 콩 튀는 듯한 총소리가 들리고 초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차츰 요지로 내려감에 따라 더욱더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진짜 싸움터에의 접근은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따금 부상병에게 부딪히게 되었다. 모자도 없이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한 병사를 두 병사가 곁에서 부축하는데 부상병은 목신 소리를 내면서 연방 침을 뱉고 있었다. 아마도 탄환이 입이나 목구멍에 맞은 것 같았다. 이어 그들이 만난 병사는 혼자서 총도 가지지 않은 채 커다란 목소리로 신음하면서 상처의 아픔을 참지 못해 손을 내저으면서 그래도 원기 있게 걷고 있었는데 그 손에서는 마치 병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피가 흘러 외투 위에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괴로움이라기보다 도리어 놀라움의 표정을 띠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바로 1분 전에 부상한 것이었다. 일행은 도로를 넘어 가파른 제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비탈 도중에서도 몇 명인가의 쓰러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또 부상하지 않은 사람들도 섞인 1단의 병사들도 만났다. 병사들은 괴롭게 숨을 쉬면서 산을 올라가서 장군의 모습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찌끄리기도 하고 손을 내젓기도 했다. 앞쪽 연기 속에는 벌써 잿빛 외투의 행렬이 보였다. 한 장교가 바그라지온을 보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때를 지어 가고 있는 병사들의 뒤로 뛰어가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바그라지온은 열로 다가갔다. 대열 속에서는 여기저기서 이야기 소리와 호령의 외침을 지으며 사격 소리가 콩복듯 울려 퍼졌다. 공기엔 온통 초연이 배어들고 병사들의 얼굴은 모두 화약에 그을은 채 활기에 넘치고 있었다. 어떤 자는 탄약을 재는 쇠꼬치를 집어넣고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배낭에서 탄약을 꺼내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에게 사격하고 있는지는 바람에도 흩어지지 않는 초연 때문에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슈슛 하는 소리와 퓨웅퓨웅 하는 소리의 즐거운 울림이 꽤 빈번히 들렸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들 병사들의 무리로 다가가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이처럼 때를 이루고 있는 것 보니 이것은 전선일 턱이 없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돌격일 리가 없고 대형이 전혀 틀려 있으니 또한 방진 일리도 없다. 여기고 언뜻 보아 잔약한 노인으로 보이는 연대장은 눈을 반 이상이나 덮고 있는 눈꺼풀에 늙은이다운 겸손한 표정을 띠고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바그라지온 공작에게로 다가가서 주인이 귀빈을 대하듯이 그를 맞았다. 그는 바그라지온 공작에게 자기 연대를 프랑스 병이 습격했다는 것, 그리고 그 습격은 격퇴되었으나 연대는 반수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는 것을 보고했다. 연대장은 자기 연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군사 용어를 적용하여 습격을 격퇴되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부대 내에서 20-30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과연 습격이 격퇴되었는지 혹은 습격 때문에 자기의 부대가 괴멸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저 전투가 시작된 무렵 자기 연대의 포탄과 유탄이 날아와서 병사를 죽이기 시작하고 이어고 누군가가 기병이다 하고 외치기 시작하자 아군이 사격을 시작했다는 겨우 이 정도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격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 목표는 벌써 오래전에 자체를 감춰버린 기병이 아니라 요지에 나타나서 아군을 사격하고 있는 프랑스 보병이었다. 바그라치온 공작은 그것은 모두 자기가 희망하고 또한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긍정의 표시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관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방금 그 옆을 지나왔던 제6추격연대의 2개 대대를 산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순간 바그라치온 공작이 얼굴에 일어난 변화는 안드레이 공작을 놀라게 했다. 그의 얼굴은 무더운 날 물에 뛰어들려고 마지막 힘을 내어 질주하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진지하고 행복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지금까지 잠이 부족한 것처럼 흐리멍텅했던 눈동자도 일부러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던 태도도 모두 사라지고 동그랗고 날카로운 매의 눈 같은 두 눈이 약간 경멸이 섞인 우쭐대는 듯한 표정으로 전방을 바라보았으나 무엇에도 그 시선은 멈추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거동에는 이전의 완만함과 절도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연대장은 바그라치온 공작에게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니 후진으로 물러가 달라고 부탁했다. 각하 부탁입니다. 하고 그는 그것을 시인해 주기 바라는 듯이 막료 장교들을 힐끗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쪽은 그때마다 얼굴을 돌렸다. 저것 보십시오. 하고 그는 주위에서 들리는 외마디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휘파람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한 탄환의 상관의 주위를 돌리려고 하였다. 그가 애원과 비난의 의조로 말하는 것은 마치 목수가 도끼에 손을 대는 주인을 향해서 저희들에겐 손에 익은 일이지만 당신네는 금방 손에 못이 박혀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런 탄환이 절대로 자기를 죽이는 일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한 의조로 말했는데 그 반쯤 감긴 눈은 더 한층 절실한 느낌을 그의 말에 덧붙여주는 것이었다. 당직 영광도 연대장의 충고를 편들었다. 그러나 바그라치온 공작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사격의 중지를 명하고 지금 지원을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2개 대대에게 장소를 내주도록 정렬하라고 명령했을 뿐이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털어버린 듯이 저지를 뒤덮고 있는 연막이 때마침 일어난 바람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렸다.
그러자 맞은편 산과 그것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프랑스군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모두들의 눈은 저도 모르게 이쪽을 보고 전진하면서 지형의 요철에 따라 길게 꾸불꾸불 구부러져 있는 이 프랑스의 종대에 쏠렸다. 털이 덮인 모자도 보이고 병사와 장교의 구별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군기가 깃대에 부딪혀 펄럭이는 소리까지도 식별되었다. 정말 훌륭한 행진이군 하고 바그라치온의 망뇨 가운데서 누군가가 말했다. 종대의 선두는 이미 저지에 내려섰다. 충돌은 비탈 이쪽에서 일어날 것이 틀림없었다. 실전에 참가하고 있던 아군 연대의 나머지는 부랴부랴 열을 지어 오른쪽으로 철퇴하였다. 그 뒤에서 제6추격연대의 2개 대대가 뒤늦은 자들을 몰아내듯이 대열도 정연하게 다가왔다. 그들이 아직 바그라치온 옆까지 오기도 전에 벌써 대집단이 한결같이 딛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좌익 쪽에서 가장 바그라치온에게 가까운 데를 우둔하고도 행복한 듯한 표정을 한 둥근 얼굴의 모양새 있는 한 중대장이 걷고 있었다. 이것은 뚜신의 그 움막에서 튀어나왔던 장교였다. 분명히 그는 이 순간 훌륭하게 상관의 옆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상반신을 쭉 펴고는 자기의 보조에 따르고 있는 병사들의 무거운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가벼운 걸음걸이로 굉장한 만족을 느끼면서 근육이 발달한 다리를 옮기고 있었다. 가늘고 좁은 칼, 조금도 무기답지 않게 흰 칼을 다리 언저리에다 차고 상관과 뒤쪽을 번갈아 돌아보면서 보조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튼튼한 몸을 자유롭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분명 그의 온 정신의 힘은 더없이 훌륭하게 상관의 옆을 지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훌륭하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는 몹시 행복한 것 같았다. 왼발, 왼발, 왼발 하고 걸음마다 마음속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배낭과 총의 무게에 짓눌린 가지각색의 험악한 얼굴을 한 병사들의 모습이 벽처럼 잇따라서 두 박자에 끌려 움직여갔다. 이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제각기 마음속으로 한 걸음마다 왼발, 왼발 하고 복창하고 있는 것 같았다. 뚱뚱한 소령은 헉헉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보조를 잃고 길가의 떨기 나무를 우회했다. 또 나고한 병사는 자기의 태만에 깜짝 놀란 듯한 얼굴빛으로 헐떡거리면서 다른 박질로 중대에 따라 붙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포탄이 공기를 압축하면서 바그라치온 공작과 그 망조의 머리 위를 스쳐서 왼발, 왼발 하는 발 장단에 맞추듯이 중대에 떨어졌다. 열 사이를 좁혀 하는 중대장의 뽐내는 목소리가 울렸다. 병사들은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활 모양으로 굽으면서 우회했다. 나이 먹은 청면 하사인 기병은 잠시 전사자 옆에 남아있었으나
이어코 자기 중대에 따라붙어 뛰어오르는 것처럼 발을 바꾸어 딛고 보조를 맞추자 녹이 등등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쩐지 위협하는 듯한 침묵과 한결같이 땅을 밟는 발의 단조로운 음향의 사이에서 왼발, 왼발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들 잘해주게 하고 바그라지오는 공작은 말했다. 하를 위해서입니다. 하는 외침이 행렬 사이에서 일어났다. 왼쪽에서 행진하고 있던 무뚝뚝한 얼굴빛의 한 병사는 고함을 치면서 바그라지온 쪽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그 표정은 마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위가 엇갈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크게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갔다. 이어코 정지해서 배낭을 내리도록 명령이 내렸다. 자기의 옆을 지나간 저를 순시하고 바그라지오는 말에서 내렸다. 그는 고삐를 까자크 병에게 건네고 외투를 벗자 그것도 역시 종자에게 건네고는 두 다리를 벌려 딛고 머리의 군모를 바로잡았다. 프랑스 중대는 몇 명의 장교를 선두로 산 밑에서 나타났다. 건투를 빈다. 바그라지오는 야무지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한순간 정면을 돌아보고 가볍게 두 손을 흔들면서 기병 출신 특유의 거북살스러운 발걸음으로 울퉁불퉁한 덜을 앞쪽으로 나아갔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 어떤 강력한 불과 학력이 자기를 안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느끼고 굉장한 행복에 잠겼다. 벌써 프랑스군은 눈앞에 닥쳐왔다. 바그라지온 공작과 나란히 걷고 있던 안드레이 공작은 이제 또렷하게 프랑스군의 배낭과 빨간 견장과 얼굴까지도 식별할 수가 있었다. 그는 각반을 친 다리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간신히 산을 올라오고 있는 한 늙은 프랑스 장교를 똑똑히 보았다. 바그라지온 공작은 새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대열의 선두에 서서 걷고 있었다. 갑자기 프랑스 군 사이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리자 이어 두 발, 세 발, 이었고 뒤범벅이 된 적의 전선에 걸쳐서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고 총성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군 병사가 대여서 쓰러졌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 유쾌한 듯이 보조를 열심히 취하고 있었던 얼굴이 둥근 장교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맨 처음의 한 발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바그라지오는 뒤를 돌아보고 외치기 시작했다. 우라! 우라! 하고 길게 잡아 느린 듯한 외침이 아군의 전선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바그라지온 공작을 앞지르고 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구는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즐거운 듯 활기에 찬 무리를 이루며 아군은 뒤범벅이 된 프랑스 군의 뒤를 쫓아서 산을 뛰어 내려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